일본 괴담 꼬리 상편입니다. 이야기는 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저한테는 중조 할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타이쇼 시대 1912년에서 1925년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옛날이죠. 중조 할아버지는 마사오라고 하겠습니다. 마사오는 사냥이 취미였던 사람이라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는 멧돼지나 산토끼, 꿩 등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총을 쏘는 솜씨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사냥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인사였다고 합니다. 산이라는 곳은 뭔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제 할아버지도 마사오에게서 여러가지 기이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들으면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화창하게 개어서 사냥하기엔 더없이 좋은 5월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마사오는 총을 들쳐매고 그날도 산을 올랐습니다. 애견 타케루도 함께 갔습니다. 그날도 이키타견입니다. 참고로 이키타견입니다. 산에서의 경험이 많았던 마사오는 혼자서 산에서 사냥을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산에는 마사오가 직접 지은 산장이 있었고 사냥으로 잡은 짐승들을 그곳에서 요리해서 술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는데도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해는 져가고 산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마사오는 한 시간만 더 돌아볼까 하고 사냥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사오는 오늘의 사냥을 거의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새끼와 어미인 듯한 두 마리가 함께. 마사오는 재빨리 조준을 겨누고 총을 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인간에게 놀란 멧돼지들은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재빠르게 산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한 발을 쏘았지만 빗나가 버렸습니다. 애견 타케루가 바로 멧돼지를 추격했습니다. 마사오도 뒤를 이어서 험한 산길을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15분 정도 따라 달렸지만 마사오는 결국 멧돼지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타케루와도 떨어져 버려서 허탈하게 서 있는데 멀리서 타케루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또 약 10분을 헤매고 찾은 그곳에 타케루가 있었습니다. 무성한 풀숲을 향해서 성난듯이 짖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양쪽으로 거대한 소나무가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의 입구 같았습니다. 마사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 주변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묵적인 규율,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사오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산의 신령이 살고 있단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잡아먹히고 말아. 하지만 그 금단의 지역에 더욱 깊숙한 곳까지 가면 사냥감이 넘쳐나는 장소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단 금기를 깨고 그 구역에 발들인 사냥꾼은 그 상당수가 행방불명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 그 입구에 있는 풀숲을 향해 타케루가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그 멧돼지 두 마리가 근처에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사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금단의 지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벌써 5시를 넘어 있어서 주변을 육안으로 살필 수는 있었지만 사냥을 하기에는 위험이 있는 어둑어둑함이었습니다. 타케루도 조금 전부터 짖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타케루가 또다시 맹렬하게 지어대더니 앞으로 달렸습니다. 마사오도 뒤를 쫓아 15m 정도 달리자 타케루가 자세를 낮추고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제법 넓은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뭘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도 갈 정도의 짐승 냄새가 주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사오는 작게 심호흡을 하고 침을 한 번 삼킨 뒤 한쪽 무릎을 꿇고 총을 겨눴습니다. 저거 멧돼지가 아닌데. 마사오는 다시 한번 검은 짐승을 살폈습니다. 멧돼지치고는 몸이 두텁지 않고 털도 그다지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늑대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산에 늑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자
그것은 쓰러져 있는 좀 전에 2마리 멧돼지들 중 새끼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빼앗긴 기분이 든 마사오는 총에 조준을 바로잡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가락뿐이 아니라 몸 전체가 마치 가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금니만이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딱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사오의 기척을 느낀 것인지 먹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마사오를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봐도 인간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2~3살 정도의 아기의 얼굴. 키는 약 1m 50cm 정도의 표범 같은 몸에 옅은 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몸은 표범인데 얼굴은 2~3살 된 인간 아기의 얼굴인 모습인 겁니다. 마사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멧돼지의 피로 범벅이 된 입 주변 혀를 훑으며 마사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타케루가 달려들었습니다. 타케루는 그것의 오른쪽 앞발을 물고는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왼발로 타케루의 콧등을 할퀴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었던 마사오였지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을 한 발 쏘았지만 불발이었습니다. 뭐야! 왜 안 나가! 마사오는 평소 총의 손질을 꼼꼼하게 했으며 오늘도 사냥에 나서기 전에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방아쇠를 당깁니다. 또 불발이었습니다. 마사오가 허둥대고 있는 사이에 그것은 타케루의 목을 물었습니다. 타케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사오는 다급하며 허리춤에 있던 대형 손도끼를 뒤돌아 있는 그것의 등에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언뜻 고양이의 발전기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지만 다시 타케루의 목을 물었습니다. 마사오는 다시 한번 손톱끼를 휘둘러 그것의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꼬리가 잘려나가서 그것은 하고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더니 숲의 더욱 안쪽 풀숲으로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마사오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만 타케루의 신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타케루의 목에는 인간이 문 것과 똑같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출혈은 있었지만 상처 자체는 그리 깊지 않았기 때문에 마사오는 소독약을 뿌리고 천으로 감싸 묶은 것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어찌어찌 걸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뭉구적거리고 있다간 그 괴물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사오는 타케루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사오가 지은 산장에 도달했고 여기서부터 마을까지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된 마사오는 더욱 서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길이 이상한데. 마사오가 뭔가 위화감을 느낀 건 산장에서 출발한 지 15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왠지 같은 길을 뱅뱅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산은 마사오가 어렸을 적부터 앞마당처럼 뛰어놀던 산이기 때문에 길에 잃는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무서워진 마사오는 더욱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더 지났을 때쯤 말도 안 돼! 눈앞에는 마사오의 산장이 있었습니다. 마사오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기이한 상황이 당하면서도 길은 착각한 것이겠지 하고 다시 한번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사오는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산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타케루도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고 목에 감아놓은 천에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마사오는 그날 밤을 산장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